네,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화려한 평양과는 달리 낙후된 지방 도시의 모습과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알려주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오늘 이제 공개된 사진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AFP 통신의 에드 존스 기자가 한 엿새 동안 머물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라고 하는데요. 보셨죠, 소장님?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러니까 그 모습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모습하고도 또 다릅니다. 60년대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했고,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저렇게 어린이들까지 손딸구지를 끌면서 화목을 해결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어허. 석탄이 생산되면 그 주민들에게 배급이 돼서 그걸 퍼다 구멍탄 찍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떨어지니까 수송수단도 없고 전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저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면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난 직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60년대보다 더 뒤로, 낙후된 모습이다. 낙후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소달구지라는 얘기가 저희 뭐 아버님 세대 때나 이때 이제 6.25 겪으신 분들이 하던 얘기인데 실제로 그 박사님께서 계실 때는 저런 모습이 없었나요, 실제로? 그때도 뭐 농촌은 거의 다 소달구지에 의존하고 비슷한 모습이었나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트랙터나 또 북한도 이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 개 리당 자동차, 화물 자동차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랙터가 있고 화물 자동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승리 자동차 공장을 시찰했는데 그 배경 화면에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가 자동차 공장에 왔으면 자동차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건 현재 승리 자동차 공장에서는 한 대 자동차를 트럭도 못 나오지 만들고 있다? 않는다는 얘기고, 단지 그 뒤에 트랙터 공장 한대 트럭터는 한 대여섯 대 보이는 건 그래도 김정은한테 보여줄 만큼은 만들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이 그렇군요. 공장 관련 사진은 저희가 좀 차례차례 좀 후에 좀 그래요?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좀 주민 생활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물이 부족한 것인지 강변에서 김장을 예. 위해서 지금 배추를 씻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것들이 좀 흔한 모습인지 좀 어떻습니까? 아주 흔한 모습이죠. 근데 저 모습은 그래도 뭔가 고무바퀴가 달린 달구지를 끌고 나왔다는 건 조금 괜찮은 집이고. 저 생활상이 좀 난 거예요? 그나마? 난 거죠. 북한에서는 달구지도 이제 그 목재로 되고 겉에 수철판을 깔은 달구지가 대부분인데 저렇게 타이어에다가 끌고 나왔다는 건 괜찮은 거고, 예.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겨울에는 수도가 다 얼어붙으니까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강가에 나와서 배추를 씻어다가 이제 김장을 하는 모습이죠. 네, 또 땔감을 또 막 싣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력이 없어서 지금 땔감으로 난방을 대신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지금 좀 나오는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거죠. 지금 뒤에가 다 민둥산이어갖고 그렇죠. 저게 이제 네. 땔감인데 나무도 있지만 꼭대기에는 옥수수 짚입니다. 예. 그러니까 옥수수 짚을 그 소맥이지만 그 좀 나무지를 밭에 가서 지금 긁어 모아서 끌고 가는 건데, 또 그 뒤에 산을 보시면 전부 산이 다 민둥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빡빡 깎아서 갖다 다 아궁이다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엔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 집돌 이런 걸 또 갖다가 이제 아궁이다 떼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전력이 없다는 평가가 정확하지만 무연탄이나 다른 땔감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연련 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땔감을 싣고 가던 그 사진에 봤던 장소가 길주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길주군이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실험장 주변에서의 풍경이 좀 그런 것인지,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길쭉은 그 풍계리에 만탑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만탑산에는 나무도 울창하고 멧돼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6년 핵실험 이후에는 멧돼지가 다 도망가고 그게 무슨 산천어나 송이버섯도 먹지 못하게 하고 방사능 오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탑산 주변은 또 이게 통제구역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길쭉은 주민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와야 그걸로 이제 아궁이를 뗐는데 오히려 통제구역으로 확 묶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나무 떼올 사지. 수도 없네요. 그 나무도 못 베우니까 저렇게 옥수수 짚이나 긁어다가 이제 아궁이 집어넣는 그러니까 거죠. 방사능 때문에 뭐 농사를 제대로 짓기도 좀 뭐 할 테고. 그렇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주변 주민들은 뭐 귀신병이라는 알 수도 없는 병에 걸리고 길쭉은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예. 사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 아이들이 좀 내부에 있었던, 있었던 사진, 네, 이 사진인데요. 보면 저희 왼쪽, 우쪽 상단 쪽에 김일성, 김정일 그렇죠. 사진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네. 사진이 보니까
이게 뭐 홍수에 홍수 묻힌 건데. 후에 새로 받은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홍수에 새로 받은 집에도 저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이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걸고 있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 예. 화장실 내놓고 초상화를 다 걸어야 된다. 무조건. 물고기를 잡는 어선 선박 안에도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면 야외 텐트를 쳐도 그 안에도 걸라는 거란 말이죠. 그 저 집은 아마 지금 수해 이후에 그냥 단체로 지어서 나눠준 그 하모니카 집 같은 건데 도배지가 상당히 깨끗한 걸 보니까 예. 최근에 아마 그 수해가 계속 나는데 그 뭔가 급속도로 군부대가 동원돼서 지어준 집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렇게 사진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또 예. 실제로는 거의 토끼장만한 작은 집들입니다. 잘 수만 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냥 다리 예. 뻗고 잘 수만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정도죠. 그 박사님도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있었던 당시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어떤 그 존경심도 있고 사는 게 좀 더 나았었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은 좀 그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우상화 교육도 많이 시켰지만 또 사회주의 경제가 작동하니까 배급소에가 줄만 서면 자루 들고 가면 쌀을 채워주니까 주니까. 고마웠는데 지금 배급소가 뭐 문짝에 돌판지로 못 박아 버린 지가 벌써 20년이 됐고 그래요? 그 대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도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마 그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뭐 당이나 국가에서 뭐 주는 건 없고. 장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게 힘들겠네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매대를 점령하면 장사가 그렇죠. 되지만 능력 없는 사람. 그래서 뭐 근래 들어서 이제 이부제 능력 없이 밀려난 사람까지도 장사하라고 오전엔 능력 있는 사람하고 오후엔 이 사람도 갖다 장사시키지만 그게 뭐 물건이 조달되고 화폐가 이동하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아무나 갖다 시킨다고 경험 없는 사람이 또 돈을 척척 벌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저 사진 보시면요 지금 그 학생들인데 어린 친구들인데 저 옆에 먹을거리 같은 건 좀 어떤 겁니까? 저 저게 아마 식료품 가게예요? 사과나 지금 사과나 네. 이런 게 지금 매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사하려고 매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부탄가스도 보이고 그런데 예, 무슨 캔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 보면 이제 과일 통조림, 그다음에 사과 이런 걸 쫙 이제 진열해 놓고 파는 겁니다. 저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파는 그렇죠.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먹었다 큰일 나고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제비들 말이죠. 꽃제비들이 앞에 와서 뭐 밥알 주워 먹는 차다 저 사과 하나 탁 집어가지고 그냥 번개같이 나른단 말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젊어야지 늙은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주요 교통 수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전거가 좀 그러게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전력이나 이런 지금 기름이 보시면 나오는 부족하니까 건데. 자전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이 이제 다리가 동력이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자전거가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이동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북한의 요즘 사람들은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안 빌려준다. 그 정도로 집안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예. 뭐 묻지 버스가 못한 다니느냐, 뭐 자가용이 있느냐, 택시가 있느냐, 뭐 달구지 타고 다니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가 북한에 상당히 저기 이제 귀한 아파트 보이는 저쪽이 이제 청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쪽은 예. 좀 나아요? 아까 그 길쭉은 쪽 이쪽보다는 훨씬 길쭉은 이제 낫습니까? 군단이니까 좀 상간 벽지인데 어. 핵시설이 있으니까 통제를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도 청지는 북한에서 59년도에 북송교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본주의 문화를 퍼뜨려서 70년대까지 청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양 못지않게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발전한 도시군요. 네, 근데 지금은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청진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그 길주 쪽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뭐 얼굴 그 색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네요. 네, 도시 사람들이니까 좀 낫고 거기 또 러시아도 가깝고 뭐 중국과 무역도 되고 또 무역선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라진 선봉이 좀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총지는 뭐 길주나 무슨 뭐 여기 화성이나 이런 데 비하면 뭐 거기서는 괜찮은 셈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저 분들은?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뭐죠 근근히 먹고 저 사람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지만 길주 사람들은 거의 두 절대 끼 못 정도 그러죠.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그건 보통 이제 북한이 체제 선전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의 생활상을 보여줄 때는 평양 내에 굉장히 발전된 그렇죠. 뭐 정비된 도로나 제대로 잘 세워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평양 이외에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가 함흥이나 성진 이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사진들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도시, 전혀 다른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와집도 거의 기와가 지금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기와도 아마 한 30년은 넘은 기와장. 그것도 북한에서 구워낸 기와, 물론 구웠긴 구웠지만 콘크리트, 세멘트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구워낸 기와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를 견뎌내는데 이 부식작용이 심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함흥은 북한의 화학공업 도시 아닙니까? 예. 일제 때부터 흥남 비료공장이 있었으니까. 비료공장이. 또 함흥이 아닌 게 아니라 평양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함흥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함흥 화학공업대학, 이게 예. 중앙대학입니다. 지방에 있지만. 근데 지금은 함흥 지역이 다 공장들이 멈춰서고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옵니다. 가도 뭐 높은 빌딩이 없대요. 이제. 네, 그렇다고 없고 하더라고요. 더 네. 올려 세울 수도 없고 그것도 함흥에 있는 도시들은 대체로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헝가리의 기술자들이 와서 동독의 기술자들이 와서 한 5층짜리 집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기술이나 능력으로는. 그래서 지금 함흥이나 충진이 과거의 그 부귀영화,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예, 부귀영화 번영은 뭐 저기가 시장 경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북한 그 어떤 내부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페이크 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이 함흥가로 발표한 그 사진들과는 지금 저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모습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거기서 중앙통신에서 보내는 사진은 좀 훨씬 나았던 때에 그렇죠. 좀 가공된 예, 예.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렇죠. 거겠죠. 뭐 그리고 이제 도당위원회라든지 도인민위원회라든지 무슨 문화극장이라든지 몇몇 건물은 아직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측면으로도 찍고 정면으로도 찍고 후면으로도 찍어서 마치 함흥이나 충진이 아직 문화적으로 발달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평양도 지금 뭐 김정은이 들어와서 뭐 여명거리니 뭐 이런 몇 군데 건설했지만 예. 사실 다른 지역 보통강구역이나 무슨 이런 낙랑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60년대 같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선전사진 한두 군데 보고 아, 북한은 아직도 뭐 사회주의가 유지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군요. 예, 북한의 생활상 사진을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적경 지형 쪽에 있는 낮은 선봉 경제 특구 사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좀 넣어주시죠. 자 이쪽이 좀 뭐 좀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곳이 낮은 선봉 경제 특구인데 저 그렇습니다. 뒤쪽에 검정색으로 막 가득 쌓여 있는 게 석탄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수출이 금지되다 보니까 수출하지 못해서 쌓여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때는 저기로 이제 낮은 선봉 지역에 러시아 석탄이 들어와서 핫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그걸 실어다가 팔고도 했지만 그거 다 스탑됐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저걸 어디 외국에다 수출하려고 지금 갖다 놨는데 예. 지금 유엔 제재를 받다 보니까 못 다치는 겁니다. 저걸 차라리 인민들한테 나눠주면 아까 리아가로 저렇게 예, 옥수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찍고 다니는 일은 해방될 예. 수가 있는데 통제 품목이니까 아마 이렇게 좋게 쌓여서 지금 뭐 거의 폐품처럼 되어 있는데 석탄도 계속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 그 연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낮은 선봉은 이미 북한이 92년도에 그 특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은 도시인데 활용되기 예. 어렵습니다. 중간 보면 이제 낮은 그쪽 특구에서 관리하는 층의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선시라 그러죠. 라진과 라선 선봉을 쪽. 합해서 라선시라는데 이것은 북한에서는 거의 직할시, 도급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라선시 인민위원장은 도지사급이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무슨 다른 간접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라선시를 특구로 개방한다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일 먼저 보따리 싸들고 나간 게 또 일본 기업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나간 안 되니까 거죠. 나갔지 잘 됐으면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호텔 몇 개 하고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또 장마당 이런 건 좀 성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거주의 자유를 주면 북한 각지에서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이러겠지만 그걸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 상업을 유지하려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나 이러면서 스탑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북한과 가장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북중 그렇죠. 접경 지역 사진도 좀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접경 지역 사이에 좀 택시나 뭐 버스들도 좀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뭐 어떤 용도로 차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국경 회령이나 온송에서 세관을 통과한 그 예. 화교나 장사꾼들이 그 택시를 이용해서 라선시까지 가는 겁니다. 예. 셔틀버스도 있고 큰 버스도 있지만 주로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예. 택시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현재 택시가 다니는 것이 평양시하고 라선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제 승용차로 만들어진 좀 허술한 택시들이 그 장사꾼들 돈 버는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게 그 택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국제사회에서 이런 사진을 볼 때 굉장히 낙후해 보인다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허가 받고 찍었다고 에디 존스 기자 찍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다 뭐 필터링 한다거나 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저 거치지 않나요? 정도도 아마 적당히 필터링은 거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터링 안 한 것 중에 보면 뭐 꽃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케네스 배라든지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주로 체포된 사람들이 그 이 필터링 과정에서 찍지 말아야 될 걸 찍어서 체포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은 평범한 모습이지만 저보다 더 나쁜 것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거지라든지 꽃제비라든지 장애인 이런 건 아마 싹 잘랐는데 저게 검토 안 하고 북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노후화돼 있고 그렇죠.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것을 정도는 그나마. 허용했다라는 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래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예. 나름대로 지금 선전선동 분야를 김여종이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 되면서 정치국으로 들어왔는지 저 조직 지도부로 옮겼다는 설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어쨌든 선전선동 분야에서 김여종이가 그걸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뭐 김정은 주변에 막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해서 막 김정은이가 뭐 자빠질 뻔한 모습까지도 공개하는 게 이게 김여종이가 신세대다 보니까 네. 자기 오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막는 건 곤란하다. 적당히 보여줄 건 보여주면서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자. 이런 뜻에서 였기 때나마 저런 사진이 이제 그래도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네. 공개된 북한의 실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